강렬한 색감으로 19세기 유럽 회화를 선도한 인상파 화가들. 그런데 그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입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사회에 처음 소개된 우키요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대담한 구도, 디자인적인 양식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일본의 우키요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본 교토의 시가현.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반나의 남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매년 열리는 산노 마츠리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마을 남성들로 희의 신사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 축제는 산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신들의 출산을 돕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이 남성미를 한껏 과시하며 단숨에 언덕을 오릅니다. 신사인 두 개의 부부 가마신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산신들의 하룻밤을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금장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시는 그 무게만도 1톤이 넘습니다. 이번 산노 마츠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하산 행진입니다. 육중한 무게의 가마를 메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게다가 흥을 돋우기 위해 춤을 추는 길잡이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넘칩니다. 대단한데요. 이거 완전 너무 박진감 넘치고 이 위험한 데를 몸부림치면서 또 균형도 맞춰가면서 내려오는 게 정말 남성적이에요.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가 지금까지 무사고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산노 마츠리는 일본의 3대 큰 행사로 꼽힙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대단한데요. 전통 행사지만 특히 마을 젊은이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17、8年、15、6年。それぐらい。聖なるお祭り。魂、生きがい。 드디어 두 산신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종교가 많은 나라 일본에선 예부터 다양한 민속 신앙들이 그림의 소재로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17세기 일본의 그림엔 귀신들의 이야기까지도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사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미인도에서부터 가부키 배우, 풍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담은 풍속화가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도시대 대표 미술인 우키요에입니다. いわゆる平和な太平の世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で浮世絵というのはそのような時代が始まった50年後1650年頃に生まれた美術でして、庶民の中から生まれていきました。でこれは版画を中心とした美術でして、庶民が簡単に美術を楽しみたいということで、版でするっていう印刷ですね、こちら大きく広ま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形で多くの人々の間で楽しまれていた、そういった美術になります。 우키요에는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 화가들은 우키요의 화려한 색감과 이국적인 소재들에 반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K-팝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우키요에는 일본풍 미술, 즉 자포니즘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고흐는 풍경화를 그대로 모사하기까지 했습니다. それはジャポニスムなどと言われてますが、ヨーロッパからロシアやアメリカにまで広がっていった。でそれが単に美術的な造形的な意味だけではなくて、やっぱり浮世絵が使った江戸という大都市の市民生活の一瞬を切り取るような表現ですね。でそういうその都市の描写、都市の人々の描写が印象派の人々に新しい題材を提供し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매년 3월부터 5월이면 봄의 눈꽃이 일본 거리를 화사하게 수놓습니다. 거리에 나와 누구나 즐기는 벚꽃놀이는 일본의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벚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기모노를 입은 여인입니다. (17세기) 일본 대중미술인 우키요의 가장 중요한 모델 역시 여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우키요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은 게이샤들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의 아타미시에 있는 게이샤 전용 극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천여 명이 넘게 활동하던 게이샤들은 현재 150여 명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게이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민도에 다가했던 우타마루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의 작품에는 거의 대부분 게이샤가 등장하거든요. 그가 왜 그렇게 게이샤를 연구를 하게 되고 게이샤를 그렇게 많이 그리게 되는지 이 공연을 보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화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게이샤. 그녀들은 에도 시대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일본어로 예술의 달인이란 뜻을 지닌 게이샤는 무용과 음악 등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능인입니다. 특히 섬세한 손동작과 곡선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유연한 몸놀림, 그리고 여성스러운 표정 연기는 우키요의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묘사됐습니다. で江戸時代の遊女というのは今のタレントのようなところがあって高級な遊女は男性だけでなくて女性の憧れでもあったとそういうちょっと不思議な単に遊女という春を売る女というだけでないある種の憧れを伴う存在だったんですね。 에도 시대의 게이샤는 연예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의 이런 염원을 담아 미인도 화가인 우타마로는 게이샤를 더욱 요염하고 여성스럽게 묘사했습니다. すごくいいです。すごく良かったです。初めてなんですよ。はい、うちもステージで踊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こういう芸者とか初めてすごくいい。まあちょっと普段と違うような動きとかこのなんかヒラヒラヒラとかそういうのもあって、この手のこういう優しい柔らかい動きが。 베일 속에 가려진 게이샤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을 스케치한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공연 중에 보여준 부드러운 몸의 곡선을 살려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휘어지는 동작인데 굉장히 이제 곡선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들. S. 즉석 포즈가 가능할 정도로 S자 곡선은 그녀들에겐 기본 동작입니다. 우타마로가 만약 여기 딱 와서 여러분들을 그리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내면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까? 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好きな人がいて会いに行く前のそのお化粧してる姿とかね、そわそわしてる姿は見せたくないけど見せたいかなみたいなこんだけ綺麗になったよ女心はねこんだけ綺麗になって会いに行ったよっていうところを見せたいかなっていうかな。 10여 년의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게이샤는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키요에는
이런 게이샤들의 인기에 불을 지핀 도화선이었고 대중들에겐 스타를 매일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브로마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それから美人画、女性のでこの美人画は特にですね、ファッション誌の役目をしてまして、このかんざしはどこに行ったら買えるのかしら、今江戸ではどういう髪型が流行ってるのかしらとか、どういった衣装を皆さん着てるのかという本当にファッション誌の役目を果たしてました。 17세기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간 우키요에는 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미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도 시대에 유행하던 미인도를 살펴봤습니다. 단아해 보이지만 의상이 무척 화려합니다. で髪型なんですけども、結綿というスタイルの髪型で、当時未婚の女性かもしくは若い女性の間で流行した髪型の一種です。 당시 패션 리더였던 우키요에 속 미인들. 그녀들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이었을까요? あとこちらの着物の袖と、あと肩に家紋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ちらおそらく当時絵を見た人はあちらの家紋から当時のこの遊女の名前が分かって。 기모노에 드러난 독특한 문양으로 대중들은 여인들의 이름을 알았고 그녀들의 패션을 따라했습니다. 특히 화가 우타마로는 유곽의 여인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こちら27人の人物が描かれております。で、全員着ている着物の柄も違いますし。 화면 가득 등장하는 27명의 여인들. 유곽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이 작품에서도 당시 여인들의 유행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모노 사이로 드러나는 빨간 속치마와 아랫입술을 초록색으로 칠하는 화장법이 인기였습니다.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얀 얼굴과 가는 눈매, 작은 입술, 그리고 곡선이 강조된 몸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인도의 유행은 시대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江戸の町人の言葉に酔い越しの金は持たない、酔い越しの金っていうのはその日に稼いだお金を翌朝まで取っとかない、木造の家の大都市ですから始終大きな火事が起こって一夜にして全財産をなくしてしまう、そういう生活の歴史の中でお金を貯めておいても役に立たない、毎日の生活を楽しもうっていうそういう精神が浮世絵を育て、あるいは歌舞伎などの芝居を芸能を高め人気を高めたんだと思いますね。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탄생한 에도 시대는 일본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상공업자들이 몰려들면서 도시는 부유해졌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향락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늘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곱게 뻗은 긴 목선과 연분을 바른 하얀 얼굴. 길고 가느다란 눈매. 붉은색의 강렬한 입술까지.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은 화가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미인도의 대가였던 우타마로는 여인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목선이 드러난 뒷모습을 강조해 그렸습니다. 또 여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도록 해 마치 관람자가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우키요에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이유는 많은 그림의 종류와 수처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 이전엔 귀족들을 중심으로 직접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조화와 산수화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엔 풍속화 위주의 그림이 주류를 이뤘고 서민들 누구나 그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판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大体浮世絵版画はお蕎麦が1杯か2杯の値段なんですね。もう非常に手頃な安価な安いものだったものですから、子供でも買えたほどでお小遣いでですね、かなりの部数がこう売れないと版元出版元は潤わなかった。だから売れるように一生懸命新しいデザインだとか主題モチーフそういうものを工夫して世の中に提供し続けたのが浮世絵の新鮮な度合いを保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목판화 제작은 철저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에리 씨와 조각을 하는 호리 씨, 그리고 종이에 색을 찍어내는 스리 씨입니다. 특히 조각을 하는 호리 씨는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호리 씨는 목판에 밑그림을 붙여 조각도로 정교하게 선을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붓으로 그린 듯 섬세하게 조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은 필수입니다. 목판화는 1mm 두께의 가는 선만을 남겨두고 주변을 파내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彫るときはこの線の右と左こうやって右と左って一本一本右左右左ってこう2回彫んなきゃなんないわけです。で同じようなリズムでこう線を作んなきゃなんないのでとても難しい作業です。止めた状態でこう彫っていくわけです。で終わったらはー吐いてまた吸って止める彫っていくっていう感じなんで大変なのでかけないように丁寧に丁寧にやる。 게다가 붓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서 조각을 해야 합니다.でそこはやっぱり昔は職人さんの中でも一番腕のいい職人さんが頭彫りつって顔とか髪の毛を彫ったんです。
で他の職人さんがこういう胴体を彫ったりして、そういう分業線になってました。で今でも一番やっぱり難しいのはこの顔の線ですね。はい。 30년 동안 호리씨를 했다는 장인에게도 가장 어려운 머리카락 표현은 우키요의 목파나 공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그림 속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이 마치 살아있는 듯 세밀합니다. 우키요의 조각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야 완성됩니다. 판이 완성되면 수십 가지의 화려한 색을 입히는 3C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로 종이에 판화를 찍는 작업인데요. 3C 장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40년간 3C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토 마츠자키 씨입니다. 다색 판화인 우키요에는 호리 씨가 조각한 여러 개의 판 위에 각각의 색을 입혀 찍어냅니다. 먼저 그림의 전체 윤곽선이 그려진 판을 검은색으로 칠해 찍어냅니다. 이제 이 종이에 색을 차례로 찍어내는데요. 노란색을 찍어낼 부분만 조각된 판에 물감을 칠한 후 종이를 정확히 맞춰 찍어냅니다. 노란색이 정확히 계획된 부분에만 칠해졌습니다. 이렇게 우키요에는 미리 찍어낼 색을 구상한 후 여러 개의 조각판을 이용해 수십 가지의 색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목판은 나무 가지고 있는 신축성이나 종이의 늘어남 이런 것 때문에 15가지 색깔을 정확하게 다 찍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에 여러 색을 입히기 위해선 찍어낼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바로 겐토라고 합니다. 하지만 겐토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その都度紙の収縮、それから板の収縮違いますよ。するたびに違う。す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のが検討の難しさ。 습도와 온도에 따라 목판과 종이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3C 작업 역시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찍은 판화는 정확하게 색이 칠해졌습니다. 今プリンターの技術すごく発達していて、カラープリント一発でも全部でき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ぜあえて伝統的な手法でずっと守ってや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カラープリントは平面的ですよね。その凹凸にしても色の濃度にしてもこの魅力はないね。やっぱりバレンでこすった色のつき具合にかなうものはないと信じてますよ。 화려한 색채로 일본 미술의 상징이 된 우키요에 그것은 목판화 기술 발전이 이뤄낸 예술의 혁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색에서 시작된 우키요에는 100여 가지 이상의 색으로 표현될 정도로 점차 화려해졌습니다. 에도 시대엔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 사이에서 여행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전국 각지의 사찰과 명소들을 찾아 떠났고
장거리 여행이 늘어나면서 숙박업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키요에는 여행지를 안내하는 소개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행 명소 중 하나가 바로 야마나시 현에 위치한 시라이토 폭포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얗게 늘어진 비단실처럼 여러 개의 가는 물줄기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라이토 폭포수는 후지산의 눈이 녹아 만들어졌다는데요.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웅장합니다. 이 풍경을 우키요의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판을 제작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더 단순화시켜야겠죠.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좀 더 뺄 것도 빼고 그 다음에 강조할 것 좀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 우키요식 이제 밑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풍경을 선으로 자세히 묘사한 스케치. 이것을 우키요의 화가 호쿠사이는 폭포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 화폭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まずですね、この浮世絵版画ってサイズがほぼ一緒なんです。どの絵も。というのは山桜という木から取れる板の大きさがほぼ決まってます。だから、その中のたったこの1枚の中にどういう構図で絵を描くかというのが絵師の力量。 정해진 규격 안에 풍경을 적절히 담아내기 위해 우키요의 화가들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대담한 구도를 시도했습니다. 次は、この大きな鳥が飛んでる絵なんですけども、特に目立った変わった技法はないんです。でもその頃高いビルですとか高いヘリコプターがないのに、上からこう見た様子、鳥観図って鳥の目で見たような様子が描かれているんで、面白いと言われています。 안도히로식의 풍경화의 가장 큰 특징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금경을 확대해 그린 점입니다. 풍경을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적 이미지로 재조합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실적 풍경이 아닌 화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 우키요의 파격적인 구도는 바로 그 차별화된 시선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벚꽃과 하얀 성각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풍경. 고즈넉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풍경이 디자인적 느낌을 살려 구도를 잡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려봤습니다.
복잡하게 묘사된 선들을 단순화시키고 원근감을 배제하자 전혀 다른 풍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풍경화는 에도 시대 서민들에겐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これ19世紀に入る頃からですね、旅行ブームが起こるんですね。江戸時代の庶民の間に。そうしますと行ける人と行けない人が当然あるわけですね。で行けた人はあの場所だっていうことで浮世絵で慰められますし、行けない人はこんな場所なのか行ってみたいなというそういう喜びを両方の人に与えた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ね。 에도 시대 최고의 여행지는 바로 후지산입니다. 일본인들에게 후지산은 오래전부터 영적인 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두 개의 현과 접해 있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집니다. 후지산의 이런 다채로운 풍경을 그린 화가가 바로 호쿠사이입니다. 그는 후지산과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화폭에 담았습니다. 우키요에는 이렇게 서민들의 삶이 깃든 그림입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모은 공연은 바로 가부키입니다. 별난 행동이나 옷차림을 의미하는 가부키는 모두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 그리고 표정 연기가 가부키의 큰 특징입니다. 격정적인 표정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린 우키요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부키 배우를 그린 샤라쿠입니다. 그는 변화무쌍한 배우들의 표정을 더욱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普通は、役者さんの顔をきれいに描きますよね、普通の人は。ところが、悪いところをデフォルメするように描いたんですよ。ですからとても役者には嫌われてしまったんです。 하지만 대중들에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写楽という絵師は非常に謎の多い絵師になっておりまして、たった10ヶ月の間しか活躍をしなかった浮世絵師です。彼は、役者絵だけを残した絵師なんですけれども、まだそのどういう所蔵であったのか、どういうふうに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か、そういったことの研究がまだまだ進んではおりません。一説にはこれはどういったことから言われ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写楽が韓国の方であったというような説もあると聞いております。 샤라쿠로 지목된 한국 화가는 바로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조선시대에 파격적으로 인물의 해학적이고도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부키 배우의 표정을 해학적으로 그린 샤라쿠가 화가 김홍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시대를 앞선 풍속 화가임은 틀림없습니다.
ちょうど、ズボンボイで、引っ込んだ後からやりましょう。それがこの終点のこ愛なおしょ 우키요의 영향으로 에도시대 가부키 배우들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었습니다. 가부키는 점차 서민들의 공연에서 고급스런 전통 예술 문화로 변모했습니다. 배우들은 내면의 감정을 표정과 목소리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좋은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나카무라 토키조 선생에게 좀 더 과장된 표정으로 그린 그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かなりこれは誇張してますよね。誇張して、感じてる。多分この描いた人が、自分で歌舞伎を見て感じ取ったものをより誇張して描いてらっしゃるとは思います。でも例えばこういう目を片っぽだけ折って片っぽは真正面見て片っぽだけ寄せるとか、これはよく、立ち役が見栄をする時使います。よくだから漢字を捉えていながらより誇張して書いてるんだと思います。 샤라코의 그림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화가 로트렉 역시 가수들의 얼굴을 일그러진 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키요에는 서양화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평면적이고도 화려한 색감으로 또 과감하면서도 단순화된 구도로 세계 미술사를 선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江戸時代の同時代にはむしろ差別的で低く見られていた美術なんですね。で世界の美術に対してはいまだにかなり印象派の以後もデザインの世界ではかなり大きな影響を残していると思いますね。例えば北斎の大波と言われている大きな波に逆らう小舟、そして向こうに富士山が見えるっていう浮世絵はある意味でデザインの芸術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その影響力はいまだに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 수평선 넘어 세상을 품은 듯 고고한 자태를 드러낸 후지산이 아침을 엽니다. 화가는 이 아름다운 장관을 더욱 매혹적으로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정제된 간결한 선과 과감한 구도, 그리고 화가만의 독특한 시선을 담아 우키요에는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간직한 우키요에 지금도 가장 일본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